연준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파월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일축에도 FOMC 발표 당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 가장 많은 5억 6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그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런 비둘기파적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언뜻 들어보면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들리겠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봐도 되겠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 멀리 사라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라이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9월 또는 12월 또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준의 2% 목표를 훨씬 웃돌고 있다. 하지만 연준 역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겠죠. 비트파이넥스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길게는 2달 동안 지루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공급의 감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 그에 비해서 정부와 기관들은 오히려 그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리 역시 계속되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며 가격이 더욱더 하락한다면 그때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겠지만 이번 하락을 기회로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세력 미스터 100은요. 3,300개의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 미스터 100은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고 꾸준히 매수하면서 하나로 약 6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벌써 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 과거 이렇게 하단 라인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 그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는 개인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왔다. 세력들은 항상 싸게 사고 비싸게 개인들에게 팔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게 기본인데 지금은 세력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가격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세력들보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큰 이유가 세력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의원들이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를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ETF는 거래를 승인해 놓고 현물 ETF를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다. 빠르게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체하는지 답변을 빠르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빠르게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블록의 CEO 잭 도시는 앞으로 올해 계속해서 수익률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블록은 이렇게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블록은 1분기에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앞으로 매달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매달 블록은 2,4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연말까지 구입하게 되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잠깐 그 수요가 둔화됐다는 이유로 시장을 떠난다면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셈이겠죠.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 시장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기관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물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에야 거시 경제적 위험으로 비트코인의 공급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뻔하게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도래했고 미국에 이어서 홍콩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고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줄줄이 ETF를 출시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아주 쉬운 경제 원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예금 토큰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CBDC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요,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금융협회 IIF, 기축통화국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의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국경 간 거래에서 힘든 부분이 많았고 별다른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BDC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은 바로 국경 간 거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경 간 규제를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국경 간 거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하면 떠오르는 코인이 바로 XRP죠. 지금이야 결제 분야가 빠르게 채택되고 있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리플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큰을 만들면 뭐합니까? 빠르고 안전하고 싸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면요. 정말 빠른 스포츠카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도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하겠죠.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들에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말레이시아의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2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대규모로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 AI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 AI 관련 코인들을 선점한다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모두 선별해 두었고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자세하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소통방 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셨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